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지표는 사실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하면 우려스럽게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실적이 우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미증시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장이 이 부분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국채금리 수익률도 꽤나 놀라웠던 지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찾아나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PC 물가, 근원 PC 물가 모두 전년 수치로 살펴봤을 때 컨센서스 대비 0.1%포인트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그 상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아주 우려스러워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틱톡 강제 매각법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소송으로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추이가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달러 인덱스의 흐름은 다소 좀 우려스러운데요. 106달러 선에 다시 근접을 하고 있고 유가의 경우에는 83달러 후반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적이 앞으로의 증시를 이끌어 나갈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파벳의 주가에서 확인이 됩니다. 10% 가까운 오름폭을 보여줬고요.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시총 4위에 올라와 있는 알파벳이고 일중 시총 증가 추이로 봐도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다만 반도체 종목들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함께 누리지 못하고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여기에도 결국 핵심은 실적입니다. 파운드리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 제시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되면서 9% 넘게 빠졌는데 우리 기업 투자자분들께는 상당히 귀가 쫑긋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AI 서밋 서울에서 개최를 합니다. 6월 5일 개최를 하고요. 네이버와 또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가 이 자리에서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국내 관련 기업들의 굴지와 위상을 얼마나 높여줄지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금요일장에서는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의 주가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 FSD 출시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AI를 믿는다. 실제로 그 믿음이 반영됐던 금요일 시장이었고요. 반도체 종목들 인텔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상승을 확실하게 주도했던 하루였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PC 물가 지표도 챙겨가긴 해야겠죠. 참 2%라는 목표치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는 지난 파란 선이 3개월의 PC 물가 지수의 핵심 물가 지수의 추이입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PC 물가 지수의 경우에도 CPI 물가 지수의 경우에도 코어 CPI가 3개월 추이로 급등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표를 살펴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종 기관에서는 1월에 급등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3개월 추이에 반영이 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아주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를 보면 좋을 텐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는 없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확고한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나쁜 부분이지만 지출이 이어지고 있고 저축률이 추가 하락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GDP를 지탱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를 지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최악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CT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첫 인하 시기를 좀 뒤로 미루고 연내 인하 횟수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골드만 역시 인플레이션 완화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금리 인하를 올해 안에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미뤄질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함께 내놨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런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FOMC가 또 이번 주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긴장감이 감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매파적인 피봇이 이번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 16일의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데이터가 확신을 주지 않고 있고 올해 목표 달성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과 함께 다시 매파월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었죠.
존 윌리엄스 총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데이터가 필요로 한다면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FOMC 사실 기준금리는 동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새로운 얼굴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장세 어떻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시면요. 알파벳 앞서서 시총 2조 클럽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목표가도 상당히 올려잡게 됐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인데 중간 목표가, 최고 목표가, 최저 목표가 모두 상향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 앞서서 그 제목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는 AI를 믿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올해 캐펙스를 그러니까 비용 지출을 확대할 것이고 그 상당 부분이 AI 쪽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어닝콜에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AI 인프라 구축의 수혜를 한 3, 4년 정도 누리게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첫 3년 동안은 반도체 칩이 상당히 그 큰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왔습니다. 매수 추천으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AMD 같은 종목들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실적 발표 이번 주에도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데 4월 30일 장 마감 후에 아마존, AMD 실적 발표 나오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게 됩니다. 5월 1일에는 퀄컴, 5월 2일에는 애플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 지표들과 FOMC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미국 시장은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FOMC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되네요. 예, 그 전까지 그리고 실적 발표도 중요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일희일비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최근래의 8거래일 동안 퐁당퐁당 장세가 계속됐거든요. 17일부터 26일까지 코스피 등락률입니다.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일에 코스피는 1% 상승을 했는데 아쉽게도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아주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에코프로의 하락,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약세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HLB가 올라오면서 시총 2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힘을 내면서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호실적이 이날은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강했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했습니다. 반도체 상승 명분 4가지, 밸류업의 상승 명분 4가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주들이 지난 한 주간 그래도 좀 힘을 내주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간 수익률은 7% 이상이 됐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도 힘이 됐었고요. 저가 매수가 유입된 부분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AI 관련 주식들이 깜짝 실적에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한 그 이유도 있었고요. 이와 함께 밸류업도 좀 강한 모습입니다. 사실 한 주간 단위로 밸류업이 오르면 반도체가 부진했고 반도체가 오르면 밸류업이 부진했는데 드디어 금요일에는 이 두 가지가 공명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 지난 주말에 경제부총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금감원장이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재확인시켜주는 듯 했었고 금요일에는 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간담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밸류업 가이드라인 5월 2일에 발표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자 밸류업 관련 기업들과 금융주 그 안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한 업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 밖에 움직인 섹터들, 전력인프라, OLED 장비, 조선이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전력인프라와 조선은 실적 베이스입니다. 외국인들이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을 금요일에 담아갔는데 순서대로 배열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SK하이닉스, 그 다음으로 KB금융, 한화시스템, 기아, HD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꼭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이 세부 내용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은 발표된 당시에 체크해드렸죠. 이익은 예상했던 것보다 5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KB금융 업데이트
공개해드립니다. 1분기 총순이익 4조 8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지만 ELS 손해를 감안했을 때 양호한 실적이죠. 이거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시장에선 예측했는데 그거보다 선방했고 여기에 주주 환원 강화 계획을 같이 언급하면서 역시 밸류업이구나 이런 불씨를 지피기도 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방산, 우주, 항공, 3박자가 굉장히 좋죠. 이익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200%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아, 현대차 알고 계실 거고요. 기아는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현대차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자리하고 있죠. 5월, 6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변압기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정말 실적 놀라웠습니다. 눈부셨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익이 178% 급증하면서 1,288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이익률이 무려 16%나 달성을 했는데요. 장 마치고 나서 효성중공업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익 562억 원으로 3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컨센서스는 하회했습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중공업 부분도 부진했고 HD 현대일렉트릭 대비했을 때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낮았던 부분이 좀 아쉽게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수주 잔고가 여전히 급증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압기 내에서도 최근 슈퍼사이클 도래와 맞닿은 기업은 미국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인가 아닌가로 가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조선주, 요즘 조선주 흑자 전환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HD 현대중공업 실적 발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익은 230억 원으로 이번에 드디어 작년 적자에서 탈피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조선주는 지속 상승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은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번 주 테마 가이드 삼성증권에서는 그러다 보니 실적 베이스로만 꼽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실적 베이스죠. 조선, 전력, 자동차입니다. 조선과 전력은 지난주와 화면이 완전히 동일하고요. 자동차를 보시면 반도체가 쉬는 국면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반등의 시그널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너무 많이 낙폭과대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주목받는 키워드는 자율주행이라는 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뿐만이 아니라 현대오토에버를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대장주로 꼽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한 달 내내 아마 듣게 될 증시 격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ell in May and go away.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라는 오래된 증시 격언이 있죠.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확실히 2010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데이터를 놓고 보면 코스피 5월 평균 수익률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도 5월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인데 미국은 6월부터 회복입니다만 우리 시장은 6월까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 하나를 좀 걷어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 3분기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이 5월, 6월에 걸쳐서 큰 폭의 약세를 씌워냈는데요. 이 부분을 걷어내고 한번 보실까요? 과거 10년 데이터입니다. S&P 500 지수고요. 2014년부터 2023년 월별 평균 수익률인데 6월, 5월 모두 플러스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폭의 재정 위기급의 악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다는 그런 통계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4월에 만약에 통계상 하락했다라고 본다면 이 하락한 계절성을 보면 5월 올랐고 6월, 7월까지 수익률은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래 들어서 4월의 수익률이 부진했죠. 오히려 이것이 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지 5월 한 달간 차분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월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대상자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 내용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해외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에 신고 대행을 신청해서 진행을 하거나 직접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범위고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양도한 모든 해외 주식이 해당이 되고요. ETF까지
해당이 포함이 됩니다. 기본 공제액과 세율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해당되는 분들 꼭 이번에 잊지 말고 5월에는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